오늘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왔었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보험 사기로 지금 현재 구속되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라는 상담 전화였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사에서 부모님을 보험 사기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결국 구속되었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4개의 보험사에서 약 3억 정도의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요, 보험금 과다 청구와 허위 청구에 대해서 보험 사기로 인정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인 건데요. 사건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4군데 이상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놓고 있었고요. 월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현재 입증 가능한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자녀분은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보험사의 의견을 토대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고에 조사를 하고요. 조사 단계에서 아마 이런 식의 기소 의견을 안 냈을까요? 뚜렷한 소득도 없으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했고 이 보험금을 받아서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허위입원과 가다입원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물론 이게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마 법원에서 이거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바로 소득일 겁니다.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월 300만 원을 만약에 버는 사람이 월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월 몇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아마 판사님도 선입견을 가지고 안 보겠어요? 당연히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건 문제가 없겠죠. 전 사실 이거 보험사가요, 보험료 판매할 때요,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보험금 청구하면은 고발하고, 이런 보험사의 기본적인 행태 자체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자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보험사에서 입원비를 보장하는 기간 있죠. 하루에 입원 일당이라고 하죠. 하루에 얼마씩 5만 원 나오고 10만 원 나오고, 이 입원 일당을 딱 보장하는 기간에만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120일,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180일. 그리고 이 보장기간이 끝나고 면책기간에 들어서면 다시 퇴원하고, 다시 보장기간에 들어가면 다시 입원하고, 그리고 병원에 2인실을 부부가 같이 쓰고, 그래서 2년 동안 부부가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니까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은 다른 민사사건이나 아니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체 수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교통사고나 보험사 상대로 한 보험소송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거는 위임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언은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장할 내용은 3가지다. 첫 번째,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경위와 목적, 동기 등을 타당하게 주장하고, 두 번째, 왜 입원 치료가 필요했냐라는 전문의 소견을 많이 받아둬라.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의료보험이 처리되었다면 그 처리 기준과 심사 기준, 치료 필요성 등을 질문해서 유리하게 답변을 받아라. 이 3가지 조언을 드렸고요. 이 3가지가 입증 가능하지 않거나 불리한 답변이 온다면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설명드리면서요, 보상가배상TV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와 보험 분쟁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수천 건 이상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나 말도 안 되는 처리 사례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계약자를 대리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팔이 안쪽으로 굽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굽어서 아예 이제는 펴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보험사와 싸울 거고, 타당한 보상과 배상에 대한 지식과 판례 등으로 그를 근거로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험회사는요, 우리가 개를 들죠. 그 개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주는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왜냐면 그 모인 갯돈에서요, 자기 사업비는 미리 빼놓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갯돈이 매달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개주의 인건비 3만 원은 빼놓고 7만 원이 갯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가보험료고요. 갯돈 7만 원은 순보험료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고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되는 사유라면 끝까지 싸워서 소송을 해서라도 보험사를 이겨서 받아내야죠. 하지만 부당하게 개원들의 돈을, 그 갯돈을 빼내간다면은 다른 개원들이 모아놓은 갯돈이 다 나갔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갯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보험료가 상승을 해도 보험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갯돈에서 3만 원, 이 부가보험료는 빼고 순보험료로 계산하기 때문에 순보험료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내년에는 또 보험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냈던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보험금을 받는 거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부정하게 받는다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는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도 좋은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